극장보다 인터넷이 가까운 사람들을 위한 원 플러스 원 영화 추천 팟캐스트 랜선극장입니다. 마의 5회를 넘기고 잠시 전주국제영화제를 가고 연재 요일도 바꾸니까 진짜 보름 만에 다시 녹음을 하게 되네요. 그동안 저는 영화제에서 영화들 10편을 보았고 이제 5일 정도 친구 집에서 붙어서 살면서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영화관에서 예전에 다른 영화제에 자원봉사를 했던 분을 만나기도 했고요. 지금 팟캐스트를 개인적으로는 10편까지 하는 게 최소한의 목표인데 영화제를 갔다 오면서 앞으로 영화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 더 크게 들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취미로만 남기는 게 좋다고 하시는 어르신분들의 말들도 있었지만, 그리고 영화가 때로는 정말 숙제처럼 지금도 보지 못한 영화들이 너무 쌓여 있어서 그걸 다 생각하면 너무 막막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많은 대중들에게 덜 알려지고 이런 영화가 있었나? 쉽게 기억 속에서 사라진 영화들을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어집니다. 사실 극장은 정치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정된 시간 동안 자리에 앉아서 스크린에서 보내는 정보, 이야기, 이제 감정을 이제 피할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건 개인의 자유지만 어쨌거나 계속 들어오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 극장에 이왕이면 더 다양한 영화들이 더 다양한 관객들에게 찾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도 거기에 힘을 좀 보태고 싶습니다. 하지만 극장이 아니라 저희 랜선 극장은, 그리고 팟캐스트는 비교적으로 극장에 비하면 덜 정치적이죠. 중간에 끊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구독은 끊지 말아주시고요. 40명의 구독자가 이번에 생겨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 저희 채널은 이제 극장 그리고 영화가 필연적으로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정치를 다루지 않더라도 그런 걸 인정하려고 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좋은 입장을 취하는 영화들을 소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영화를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벤져스 엔드게임 생각을 하면 스포일러는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을 할게요. 너무 예민한 문제여서. 근데 영화의 기본적인 설정만 두고 생각을 하면, 이제 타노스가 이제 손가락을 핑거스냅을 딱 하며 이제 5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히어로들이 복구를 하려고 나서는 줄거리잖아요. 하지만 5년 만에 사라졌던 생명체들이 다시 나타난다고, 물론 사라졌던 주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면 너무 행복하겠지만, 그게 진짜 모든 세상이 행복해진 걸까요? 저는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 사이의 시간 동안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버텨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조종수가 갑자기 사라진 뒤에 라고 가정을 하면, 그 사고로 인해 벌어진 죽음들은 복구되지 않고 영문도 모른 채 다시 살아나서 자기가 겪은 일들을 상기시킬 그 조종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소설을 많이 읽어서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보는 내내 불편한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바라는 건 영웅인가? 우리의 재단은 약간 논리적인 구조 없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서 아예 엄청난 능력을 가진 영웅들이 나타나서 구해주길 바라는 건가?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차별적인 법을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좋은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정치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서두에 조금 한 이유는 오늘 살펴볼 두 영화가 상당히 정치적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미국 정치판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룬 두 편의 다큐멘터리를 소개해드릴 예정이거든요. 먼저 올해 봄에 소소하게 개봉해서 많은 관객들의 입소문을 탄 다큐멘터리 루스 베이거 긴즈버그 나는 반대한다 RBG와 5월 1일에 공개된 제 개인적인 벌써 5월 이제 보름 지났죠. 넷플릭스 최대 기대작이자 수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을 바꾼 여성들 Knock Down the House입니다. 서문이 길었으니까 얼른 넘어가 볼까요? I ask no favor for my sex. All I ask of our brethren is that they take their feet off our necks. We welcome today Justice Ruth Bader Ginsburg. 예고편에 깔리는 신나는 노래 지금 들리시나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80대 여성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입니다. 초반에 흐르는 기깔나는 여자 래퍼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게 약하고 요령 없댔지, 내 지성을 다 드러낸다고. 근데 왜 수많은 래퍼 중에 나 혼자만 신사적인 건가? 가사부터가 벌써 대박적인 느낌이 나지 않나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별명은 노토리어스 RBG입니다. 힙합의 어떤 장르를 만들어냈다고 들은 가장 노토리어스 BIG에서 따온 이름이죠. 요즘 가장 트렌디한 음악 장르로 여겨진 힙합과 엄숙하고 정숙한 대법관 안돼 돌아가 라고 말할 듯한 사람의 조합, 이 상당히 재밌게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보다 오히려 젊은 사람, 밀리니어 세대라고 하죠. 그들이 트렌드를 만든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그녀가 인기 있는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 제목처럼 나는 반대한다. 즉 대법관 전체 다수결로 이미 찬성으로 정해진 의제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 문장들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정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녀의 의견은 이제 상당히 소중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녀의 얼굴을 본뜬 티셔츠, 머그컵, 심지어 타투로들까지 사람들이 어깨에 새기는 대체 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열광을 하는지는 이제 영화 다큐멘터리 전체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이제 다큐멘터리와 실사 영화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같은 인물에 대해서요. 그중 하나가 이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고 다른 한 명은 프레드 로저스입니다. 이제 뒤에 있는 사람을 먼저 잠깐 말씀드리자면 30년 넘게 어린이 프로그램 진행자였던 분인데 지금은 돌아가셨고요. 대통령이 암살되었을 때거나 케네디안 대통령 그리고 9.12 테러 등의 주제를 아이들에게 전하는 거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또 상당히 쉽게 전달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이분이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당시에는 인종차별이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흑인 배우를 고정 출연하는 순경으로 뽑아서 더욱 화제가 된 인물입니다. 루스 베이거 긴즈버그의 다른 실사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영화 제목 On the Basis of Sex, 저번화에서 세상을 바꾼 변호인이라고 제목이 확정된 개봉 예정작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영화입니다. 개봉 날짜가 그 사이에 6월 13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한 달도 안 남았네요. 스타워즈 로그원의 주연이었던 그 짐 역할을 맡았던 펠라시티 존스 주연의 아미 해머가 그녀의 남편으로 등장합니다. 이런 영화가 잘 되어야 여성 영화가 많이 수입되지 않을까요? 저도 볼 예정이고요. 앞으로 함께 이야기하려고 골라본 영화들 중에 여성 감독이 만들었거나 여성 주인공들이 이끄는 것들이 많은데 미개봉, 그러니까 개봉하지 않은 작품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넷플릭스로 공개되지도 않았고 아직은 그래서 만약 이번 영화가 나오면 랜선 밖으로 산책을 나가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사족이 길었고요.
베시 웨스트 감독과 줄리 코엔 감독이 함께 만든 이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나는 반대한다 다큐멘터리 영화는요, 예고편에서 가장 먼저 들린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말은 이렇습니다. 여성에게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목을 밟은 발을 치워달라는 것 뿐이죠. 이게 영화 속에서도 처음으로 인터뷰로 나오는 문장인데요. 이제 그 다음에 그 신나는 노래 예고편에 나왔던 그게 나오고, 그때 그녀가 뭘 하고 있냐면, 어떤 걸 하고 있으시냐면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 나이까지 일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정신과는 별개로 건강한 육체도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어떤 운동 자극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긴즈버그님이 입장하십니다 라고 하고, 이제 다수가 모인 홀 같은 곳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밝혀지기로는 그곳이 바로 VMI 버지니아 군사대학입니다. 영화 중반부에 나오는데요. 그곳은 1996년 소송이 있기 전에 이제 157년의 역사 동안 남자 생도만 받았던 군사대학이고, 이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가 변호사와 교수를 거쳐서 대법관으로 취임된 뒤 여성 인권과 관련된 첫 사건이었습니다. 그 세월이 지나 이제 여자 생도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막았던 그 학교에서 이제 그 생도들 그리고 졸업생들이 이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그러니까 여자 생도가 여성 생도를 들이지 않는 것은 명확한 차별이라고 밝힌 그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영화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1970년대부터 노력한 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그나마 좋은 쪽으로 발전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녀의 노력이 필요한 시대? 아직 유토피아처럼 완전한 낙원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 그 사람의 태도를 배우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갈까를 상상하게 되는 느낌이 전체적으로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존경심이 드는 이유는 이제 영화 초반에 다시 초반으로 또 돌아와서 초반에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가 좀비다, 마녀다, 대법관의 수치다 라는 등으로 모욕을 주는 인터뷰들이, 그러니까 녹음본들이 끊임없이 되풀이 됩니다. 근데 되풀이 될 때 장면은 어떤 걸 비추냐면 워싱턴에 있는 그 남자 정치인 동상들을 비춰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정치판에 여자의 비중은 얼마나 적었으며 온통 남성 중심인 사람들이 이제 그녀의 말과 언행에 대한 존경심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제가 앞 말씀드린 장면들이 네이버 미리 보기에서 미리 공개하는 그 시작하는 3분 안에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결정하셔도 아마 사게 되실 거라고 믿는 4,000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요즘엔 위인전을 어릴 때 읽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더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알수록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희망도 지키고 이제 나도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얘기를 돌아와서 이제 그녀가 변호사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교수가 되자 이제 1960년대 후반에 여성과 법이라는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법이 여성에게 얼마나 차별적인지를 강의하는 수업이었는데요. 그때 드러난 법은 지금 생각해도 50년 전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제 고용주는 임신 여성을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고, 이제 은행은 여성과의 신용 거래 때 남편의 공동 서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래서 여성은 이제 남자가 없으면 은행에서 돈을 못 버는 거죠. 남자의 동의 없이는. 그리고 12개의 주에서 남편은 아내 성폭행으로 기소될 수 없다. 뭐야? 어이가 없는데. 이제 그 당시에 그녀는 이제 별명이 소송 사냥꾼이었는데요. 이렇게 불평등한 조항에 대해서 조금씩 반론을 제기하고 실제로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제 영화는 그녀가 실제로 당시에 발언한 목소리와 문장을 이제 사람이 없는 빈 법정에서 자막으로 보여주는데요. 그 다큐멘터리가 만약에 교육적인 의도도 있다, 조금 나쁜 말이지만 어떤 되게 진지한 사람을 다큐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진지하게 들어야 되는 목소리가 있고 그것에 배워야 될 게 있다는 측면으로 생각해보면 다큐멘터리가 교육적인 목적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제 바로 그녀가 꺼냈던 정확한 문장들입니다. 변호사와 대법관 모두를 거친 그녀가 생애 동안 이제 인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썼던 건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이었고, 그게 자신이 전공하고 배운, 그리고 어릴 때부터 동경한 변호사라는 직업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법에 근거한 헌법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는 조항에 의거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한 거죠. 숨이 턱 막혔던 대목 중에 하나는 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가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대법관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라고 하면서 했던 생각인데요. 인종차별이 잘못됐다라는 문제의식 대신에 그것보다 더 안 좋은 차별이 있다라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에게 차별이 지금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설득하고 가르치듯이 말해야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내 말을 지금 진지하게 듣고 있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교과서에 실려서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인상적이었는데요. 물론 시험 범위가 되면 재미가 없는 게 사람 마음이지만 그녀 자체가 법과 정치로 사회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그 결과까지 가져온 상징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여러 단체로 봐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감독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도 좀만 생각을 해보면 개인적으로 다큐멘터리 감독은 주인공, 그리고 주인공과 근처에 있는 동료들의 인터뷰를 하고 이제 사건들을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 전달이 되도록 이제 배치하고 배열하는 것도 충분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독님이 그걸 상당히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좋았던 거는 이 당사자에게도 어느 정도 이 인터뷰를 한 뒤에 그 영향을 받았고 재밌게 추억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약간 위인전처럼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정리하는 영화라면 말이죠. 이게 극영화에서는 하나의 사건을 다룰 예정이지만 이제 다큐멘터리는 그녀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을 살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감독님이 보여주는 장면이 이전까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장면이 뭐냐면 이제 SNL에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를 패러디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위클리 뉴스 이런 그 프로그램 우리나라에서도 했었는데 거기서 꾸준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연기하신 분이 이제 고스트버스터즈에도 나왔던 케이트 맥키논이었습니다. 상당히 반가웠는데 어쨌든 그걸 보면서 굉장히 재밌어 하시는 부분이 저는 이상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시대의 상징이 되는 자신의 모습을 충분히 즐기시는 것 같았고 이제 실제로도 이제 학생들끼리 모인 강당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별명이 누군가는 싫지 않냐 는 말에 나는 좋다. 게다가 나는 그 노토리어스 B.I.G라는 래퍼랑 비슷한 것 같다. 비슷한 부분이 많다. 일단 출신이 같다. 이런 식으로 농담도 하시고 이제 친했던 사람에게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를 선물하고 상당히
그거를 즐기시는 모습도 상당히 보기 좋았거든요. 그리고 영화 안에서 여전히 세상은 다시 나빠질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밝힙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루스터 베이더 긴즈버그가 지금에 와서 유행이 된 이유이기도 하겠지만요. 하나가 참정권 차별을 감시하던 이제 투표권법이 이제 50년 만에 효력을 잃는 이제 대법관의 결론이 났는데 그 찬성이 5명이었고 반대가 4명이었습니다. 그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긴즈버그는 이제 반대 의견으로 요약을 하기를 오늘 판결은 폭풍이 몰아치는데도 젖지 않을 것이라며 우산을 버리는 꼴이다 라고 했어요. 사실 참정권에 대한 차별이 없었던 이유는 그 차별을 감시하던 투표권법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제 그걸 없애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거에 많은 공감을 표하던 이제 20대 사람들이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페이스북에 막 샵 노토리어스 RBG로 하면서 가사 되게 스웩 넘치네, 이게 진짜 가사네, 이런 식으로 적었는데 그게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키면서 유명해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선 다시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래서 더 물론 한 사람이 그 사회가 나빠지는 것에 대한 그걸 막을 모든 의무를 책임지는 건 아니지만 정치계에서 더 많은 사람들, 특히 더 많은 여성들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나는 반대한다는 상당히 재미있는 다큐멘터리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스웩이 절정으로 나오는 장면은 마지막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그녀가 자신이 좋아하는 평소에 좋아하던 오페라에 직접 무대를 서서 하는 대사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적어온 대사들을 이제 그 대사들이 상당히 촌철살인이니까요. 꼭 마지막까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국회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RBG처럼 세 글자 약자로 불리고 있는 AOC,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를 비롯한 이전에 정치와 인연이 전혀 없었던 4명의 여성이 작년에 있었던 예비선거운동에 출마한 과정을 다룬 영화,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세상을 바꾼 여성들 또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My mom cleaned houses growing up. I never really saw myself going into politics. Americans aren't asking for a lot. They're just asking for politicians to help them get by. I can do this. I know you can. 올해 썬댄스 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부문 관객상을 수상한 영화 세상을 바꾸는 여성들입니다. 사실 이 영화가 5월달에 공개될 줄 알고 나는 반대한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와 함께 준비를 했어요. 이 두 영화를 같이 하려고. 그리고 이제 가상 제목을 정할 때 세상을 바꾼 여성들로 하자라고 결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세상을 바꾸는 여성들이라고 번역이 되었고 원래 제목은 넉다운 더 하우스였습니다. 하우스가 화이트 하우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을 무너뜨리자, 기존의 체제를 새롭게 뒤집어 보자,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는 2018년 11월에 열린 중간 선거에서 이제 새롭게 출마한 4명의 여성들을 따라다니는데요. 이 4명 모두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정치인으로서의 경험이 전혀 없고 이제 정치에 출마하려면 일반적으로 기업가들의 후원을 받는 게 흔한데 그러지 않고 직접 모금을 통해서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지역을 앞장서려는 사람들이 이제 돈과 권력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제 기존의 방법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이기려고 노력하는 내용입니다. 그 영화 마지막에 나오는 노래가 있는데요. 저작권 때문에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This is Your Land라는 되게 40년대에 만들어진 노래인데 이게 노래 엔딩 크레딧에는 2005년 버전으로 그리고 기존 남자의 노래를 여자의 버전으로 부른 노래가 나옵니다. 그 노래 가사가 정말 간단해요. 멕시코, 만류, 캘리포니아, 뉴욕 어디 전부 다 이건 모두 우리의 땅이다 라고 노래하는 그런 컨트리 송입니다. 이게 영화를 다 보고 나서 그 노래를 들을 때의 전율은 이 영화 다큐멘터리 안에서 선거운동에 나서는 사람들 모두 자신의 지역이 가진 특징이라던가 그 지역만이 겪는 아픔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땅을 대표하지 않으면 누가 이 땅을 대표할 수 있는 거지? 라는 의문과 그 선거 결과로 인한 벅찬 감정까지 함께 되면서 정말 강한 그런 느낌을 주는 영화입니다. 개인적으로 두 다큐멘터리를 볼 때 드는 느낌을 비유를 하자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나는 반대한다 같은 영화는 전율이 와요. 막 이런 사람이 있는지 왜 몰랐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되게 막 어깨를 끌어안듯이 소름을 끼치게 된다면 이제 세상을 바꾸는 여성들은 우리가 박장대소를 하거나 정말 기분이 크게 끌어올려질 때는 막 무언가를 치고 싶잖아요. 막 때리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을 바꾼 여성들을 볼 때가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 처음 봤을 때가 이제 전주에 내려가는 그 좁지 좁은 고속버스에서 봤는데요. 버스에서 보는 내내 옆에 창가 자리였는데 막 창문을 막 치고 싶고 제가 이상한가요? 조금이라도 그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의 노력과 다짐과 결심, 문장 이런 것들을 함께 표출하고 응원하고 싶은 그리고 꼭 이겼으면 좋겠다는 싶은 영화입니다. 이 4명 중에 가장 화제가 되었던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AOC,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는 국회 안에서 연설을 하거나 청문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선이 됐나 보다 하고 나머지 사람들의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영화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뭔가 그런 말들을 약간 채팅창에서 농담처럼 던지기에 지금 이 사람들이 나선 승부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이건 진짜 이겨야 돼. 지면 잘 싸웠다는 말이 안 나와. 너무 허무하고 화가 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한지 알겠고 상대편은 너무 멍청하고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만 만족하고 그 만족한다는 게 무슨 안빈낙도 같은 게 아니라 세상이 전혀 발전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직 자신이 가진 이익만 취하는 거죠. 그래서 보다 보면 지금 선거라는 제도가 얼마나 전혀 정치에 인맥이 없거나 돈이 없는 사람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인지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성의 후보들이 좀 나쁘게 말하면 비겁하지 않고 그리고 특히 여자니까 이렇게 나서야 돼 여자니까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돼 라는 조언도 무시하고 이제 자신이 있는 그대로 출마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명 깊은 영화입니다. 관객상을 받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관객상을 받은 영화를 조금 많이 믿는 편입니다. 특히 썬댄스 영화제는요. 왜냐면 작년에 썬댄스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은 영화가 서칭이었어요. 국제 극영화 부문에서. 근데 그 영화 저는 재밌게 보았기 때문에 혼자 그렇게 주장해 봅니다. 네, 각설하고 이제 여기 나오는 4명의 여자 선거 출마자들을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리자면 알렉산드리오 오카시오-코르테스, 에이미 빌레라, 코리 부시, 그리고 폴라진입니다. 2018년 선거 당시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치러진 예비 선거 당시에 이제 그 선거가 유독하게 기록적으로 많은 숫자의 소수자들이 이제 국회를 바꾸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레이첼 리어스 감독이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가 당선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냥 그 과정만 담은 거지. 물론 이것마저도 스포 아니야 라고 하실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예고편에 나오는 기자, 잡지들의 멘트 중에 하나가 그 마지막 장면은 흡사 영화 로키의 한 장면 같았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었는데 진짜 로키 음악 있잖아요. 빠밤빰 그런 노래가 떠오를 정도로 강력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계 진출에서도요, 이제 국민 의료 보험을 확대하고 특히 부자들에 있어서 세금 증수율을 높여야 된다. 그런 주장을 거침없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떤 쪽에서는 깎아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비중도 그녀의 지분이 조금 많은데 이제 당시 그녀가 대결한 대상이 이제 기존 민주당 서열 4위에 해당하는, 그리고 14년 동안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온 요셉 콜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이제 민주당 소속이지만 이제 그 안에서도 민주사회당 소속으로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말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실제로 미국 기사에 따르면 청년들의 이제 51%가 사회주의를 긍정하고 이건 자본주의를 긍정하는 45%에 비해서 더 높은 비율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민주사회당에서 하려는 일이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으로 이제 직접 유권자들을 일일이 방문하고 최대한 지역사회 주민들과 밀접하게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 단체에서 후원하고 도와주려는 후보들이 바로 락다운 더 하우스라는 영화에 출연한 4명의 여자 후보들인 거죠. 실제로 굉장한 호응을 받은 사진 중에 하나가 그 AOC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가 트위터에 올린 자기 신발이 사진이었는데, 수많은 집들을 방문하다 보니까 기록상으로는 12만 번이나 후보자와 자원봉사자들이 문에 두드렸다고 전해지는데, 바로 그 노력으로 인해 헐어버린 신발 하나를 트위터에 올린 게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영화에 대한 이야기에서 살짝 벗어난 것 같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선거운동하는 과정을 조금 더 말해보겠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려고 이제 처음으로 모인 사람들은 그 중에 한 명이 영화 속에서 AOC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원 의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대신 정치적 힘이 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왜냐면 이 사람은 초선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 이유를 물어봤는데 알렉산드리아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그 힘을 누가 더 잘 쓸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그 주어진 힘을 우리가 더 잘 쓸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걸 비롯해서 영화 속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백인, 남자, 부자, 변호사, 이 4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거의 과반수가 넘는 7, 80%인 곳에서 과연 시민의 입장을 정치인들이 대변할 수 있을까? 궁극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곳에서 출마를 한 사람들이 이제 같은 단체 안에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연설을 할 때 함께 참여한다던가, 아니면 통화로 상대방의 안부를 물어본다던가, 아니면 비슷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던가 라는 식으로 인물이 다른 인물로 전환이 돼요. 그런 편집도 상당히 매끄럽고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는데, 한편으로 또 이들이 같은 목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에서 오늘 뭉클함도 있어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말고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도 그 중에 엄격한 의료보험 제도 때문에 당장 급한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지 못해서 죽은 딸을 둔 엄마도 있고, 자신의 동네 아주 근처에서 백인 경찰이 흑인 소년을 총으로 쏴버린 사건이 벌어져서 이후 집회에서 그들을 위해 나선 간호사도 있고요. 이제 무리한 탄광 개발로 인해서 터전을 잃은 사람들,
이제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가족들 중에 한 명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CEO였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선거로 출마한 케이스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선거의 결과를 나타낼 때 민주당은 파란색, 이제 공화당은 빨간색, 우리나라도 비슷하겠죠? 그런 식으로 색깔에 따라 어느 색이 더 많이 차지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동안 각자 자신의 지역이 가진 색깔을 거기에 새롭게 치환하기 위해서 나섰고, 영화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그리고 돕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이란 건 이런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얘기로 돌아와서, 예를 들어서 저희 중학교 때도 학생회장 선거 나갈 때 10명 정도 동의를 해야 제출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이제 선거를 나설 때도 어느 정도 많은 시민들이 이 사람의 출마에 지지한다, 동의한다라는 서명을 받아야 이제 처음으로 출마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뉴욕의 대부분 사람들 전부가 기존 민주당 소속이었던 그 사람 체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서명이 다르면 그 서명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필요한 정적 인원은 1250명인데 10,000명 이상의 후원을 서명을 받고, 그 서명들마저도 참가하는 사람들과 함께 체크를 반복하는,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선거하는 내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괴롭힐 거라는 조언까지 들으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이게 뭐 불쌍하다 이런 느낌은 전혀 들면 안 되죠. 들지도 않고, 오히려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냥 계속 말하게 되지만 당연히 진짜 이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거가 진행되면서 이제 TV로 밝혀지는 선거 결과보다 훨씬 더 감정적이고 훨씬 더 감동적인 장면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세상을 바꾸는 여성들 안에 말이죠. 사실 넷플릭스 작품은 아쉬운 게 이렇게 말을 꺼내거나 입소문이 돌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온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도 한글 자막의 예고편이 없더라고요, 유튜브에. 물론 넷플릭스 안에서는 이제 한글 자막이 달린 예고편이 있지만 그런 점들이 갑자기 아쉬워지는 영화였습니다. 선거가 일반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배우잖아요. 근데 실제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가 이길 수 있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지막에 대화를 하면서 은연하게 드러나는데,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리고 젊은 층의 투표율이 높았는데, 그래서 그 과정을 내 선거가 어떻게 영향을 주고 그 선거에 나오기 위한 후보자들은 결국 다 그 밥에 그 나물인 상황인데, 그걸 바꿔보려는 사람들의 노력은 어떤지, 그리고 얼마나 그 과정이 대단하고도 힘이 드는지 새로운 관점으로 선거를 지켜볼 수 있게 되는 영화입니다. 물론 더할 나위 없이 정말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면 두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역시 좋은 영화들을 재미있게 묶어서 소개해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다뤄주시면 싶었는 주제나 어떤 영화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든 유튜브든 말이죠.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랜선 극장이었습니다.